네, 여기 웅진본사 오늘 백강포럼 지금 왔습니다. 일찍 왔네요. 도시락을 하나 줍니다. 도시락을 들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피커 임충식 고모님을 만났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이번에 두 번째 강연이시죠? 예, 저 두 번째 강연입니다. 그래요. 뭘 좀 찍으십니까? 찍고 유튜브에 좀 올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네네네. 네, 뭐 샌드위치 하나에 과일, 물 한 병, 그다음에 요 찹쌀떡 하나.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아주 간단한 아침이지만 콤팩트합니다. 우리 윤은기 회장님이세요. 아, 그러시죠. 그분이 이제 제 가게 들어오셨다가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야말로 참 우리 문화예술이야말로 우리 삶을 많이 바꾸죠. 네. 저도 이 합창단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그 사람이에요, 제가. 청춘합창단이 일본 동해를 최근에 마치고 오셨는데 저 단장을 하신 권대욱 단장님 그리고 또 황영희 사장님도 청춘합창단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현재 한국이 한 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표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BTS만 대표가 안 되잖아요. 시니어는 청춘합창단이 있습니다. 자, 축하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청춘합창단 정말 문화예술이야말로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네. 백강포럼에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 유튜브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고무가 되죠. 아, 이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더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촬영의 원활성을 위해서 저는 일부러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다들 뒷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관한 큰 문제도 없고 또 여기서 전체를 이렇게 듣는 그 청중들의 모습도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죠. 네, 뭐 백강포럼의 그 진행 순서는 우리 윤은기 원장님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윤은기 원장님이 또 오시는 분들하고 일일이 약수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눈도장도 또 찍고 또 이제 초청 강사분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런 이제 세션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또 먼저 알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종배 미래학 회장님입니다. 거꾸로 먹어야지 이제. 그러면 인생을 이제는 청춘 합창단을 본격 시작하나요? 아, 그럼요. 이번에 일본 공연했고 이제 앞으로 참전 16개국 순회 공연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그럼요. 전 세계 합창단에서 예. 불러주세요. 우리는 하여튼 의미 있는 그런 저라는 가르칩니다. 우리 민남규 회장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황영희 여사님의 남편 되시는 자강사람의 민남규 회장님도 오셨고요. 백강포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대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사님들은 김현명 대사님께서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잠깐 좀 해주세요. 마이크 좀 드릴 테니까. 예. 저 선배님 대사님도 모시고 또 최현충 대사님도 오셨는데 저는 이라크 대사를 지냈고 LA 총연사를 지냈는데 우리 윤은기 원장님하고는 이제 중앙공원 기업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백강포럼도 같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아무리 돌아봐도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소개하시죠. 이름 석자 이몽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대사 마지막에 마치고 퇴임 후에는 UN 글로벌 콤팩트 기업과 유엔이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을 했는데 그때 윤한기 회장님을 여기서 많이 뵀습니다. 오늘 직접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이 좋은 모임에 저는 비회원입니다. 참석하시고 회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임충식 회장님은 제가 오랫동안 아는 지인입니다. 항상 마음을 존경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직접 한 번 듣고 싶은데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백강 포럼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허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한 자 한 자 놓치지 않고 귀에 담아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축구로서 굉장히 여러분 접전을 벌이고 인연이 많은 우루과이에서 대사를 지낸 최연총입니다. 늘 백강 포럼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사님들 좀 컨트롤하십니다. 선배들 대사님들이 한참 후에나 제가 다니고 인사하시면 저희가 차지가 아닌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 5월 말 정도에 네팔 대사로 부임할 계획이고요. 혹시 이제 네팔 쪽에 뭐 비즈니스나 개인적으로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백강 포럼이 상당히 열린 포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주동맹이 강화가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익을 결정적으로 앞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정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번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왜 한미 동맹이 중요한가는 것은 지금까지 전쟁 없이 6.25 이후에 전쟁 없이 잘 버텨왔는데 경제 발전도 하고 우주동맹만 잘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나라도 지키고 경제 번영도 되고 민주주의도 잘 풀어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충식 연사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잘 알고 전에 한 번 또 모신 적도 있어요. 몇 년 오래됐죠 지금 됐는데 공직자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문화예술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내 인생 자체가. 그리고 이거를 이 좋은 경험, 좋은 축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으니 문화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을 널리 전파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강의 시작을 하셨는데 뭐 들을 때마다 또 만나서 얘기를 또 나눌 때마다 감동을 하고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예술전당 내일 모레 가거든요. 근데 한번 갔다 오면 충전이 돼서 일정 기간 아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연사를 모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은기 원장님의 강사 속에 이어서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됩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임충식 고문님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치셨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청장, 그리고 중소기업청 차장, 그리고 신용보증자단 중앙회 회장, 한남대학교 산업협력 부총장을 거친 후 지금은 댄 톤스루이라는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오늘의 강연 제목은 내 삶을 바꾼 문화예술입니다. 저는 어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눈물과의 접하는 것도 만남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이 경력상에 어디에도 제가 문화예술을 공부한 흔적이 없고 실제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문화예술 소재로 강의하는 생각을 저 역시 못했죠. 그런데 한 피아니스트의 만남이 계기가 돼서 그 연주의 동안에 제가 영감을 받고 강의하게 됐는데 결국 한 피아니스트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문화예술을 강의하게 됐고 또 윤은기 회장님하고 만남을 계기로 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제가 공직 시절에 제가 중소기업청 과장 시절에 방송 출연하게 됐는데 그때 가보니까 윤 회장님과 같이 방송을 출연하게 되거든요. 그걸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공문장교라고 하신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보통은 남자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둘만. 그래서 저도 공문장교 했더니 거기서 당연히 선배님 되시고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벌써 몇십 년을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만남이라는 게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제가 만났던 세 명의 피아니스트 에브게니 키신, 레온 플라셔, 당 타이son 그분들의 삶과 또 연주 장면 그리고 저에게 미친 영향 이걸 저희 소개하겠는데 제가 이제 워낙 발레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만남을 해보면 제가 우선 클래식 음악을 접한 거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제 큰형님이 대학생이셨거든요. 늘 제가 초등학교 토요일에 학교 갔다 오면 형님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계셨어요. 저는 초등학생이 뭐 알겠어요. 모르지만 형님이 들으셨던 클래식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저도 같이 형님 옆에서 들었습니다. 또 제가 골목길에 살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진짜 초등학생 그때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 끝나고 오다 보면 골목 여기저기서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가 들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다가도 피아노 소리를 제일 마음에 들면 그 골목길 창문 밖에서 듣곤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충 뭐 엘리제를 위하여 뭐 소녀 기도 그 수준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학교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물론 유명 오케스트라 많이 갔지만 제가 공부하다 스트레스 쌓이면 LP판을 넣어놓고 젓가락에다 보면 아무나 듣고 고락에 서서 지휘하면서 제가 스트레스 풀고 해요. 오페라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생 기억합니다. 김장희 오페라가 나비분이었는데 물론 그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라이브를 좀 접한 말씀입니다. 라이브. 그때 나비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보면서 그 나비분이 쫓아삼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핑거튼 주의를 막 제가 남자들 욕하면 이 나쁜 놈 자식이나 여자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봤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페라에 접하게 됐죠. 발레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마침 백조의 옷을 보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국립발레 수준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올라와 있지만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발레는 종합예술 아닙니까? 무용이 있고 음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그래서 국립발레단 정기공연은 물론이고 당시 해외에서 유명 발레단이 오면 저는 표를 사고 그랬습니다. 배우에 보면 저는 대학 시절에 저희 용돈의 많은 부분은 문화였어요. 음악회, 발레, 오페라, 또 미술관. 제가 미술을 음악만큼은 좋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미술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최초의 감동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일 연구 초청으로 독일에 한 5주 동안 여행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단계였어요. 그런데 카셀이라는 도시가 중독에 있는데 어느 조그만 미술관을 갔는데 신영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시절에 제가 대학에서 많이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를 듣던 교수님께서 아니 임 회장님 왜 이 좋은 강의를 국내에서만 하십니까? 외국에서 한번 특강 한번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화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영어가 준비가 안 됐더라면 외국에서 강의하다가 부담돼서 못하죠. 특히 뭐 이런 강의를 통역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서 세계 국제 중소기업 학회인데 거기는 중소기업 하시는 교수, 공무원, 기업인들 모이는데 그래서 이 외국인만 오셔놓고 제가 특강을 했죠. 바로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신 덕분에 제가 게을렀던지 사실이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마운 존재입니다. 기진이 제가 연주한 곳인데요. 한번 보실 때 저는 이 친구가 흘리는 땀방울에 주목의 시간을 부탁드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땀방울. 임충식 회장님의 강의 전체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과 미술 그리고 발레에 심취했던 그에게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이 끼쳤던 영향은 막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에 대단히 공감합니다. 실질적인 연주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볼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일화들은 그가 얼마나 예술을 사랑하고 그 예술이 그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10번째 다녔습니다. 10번째. 마지막 다녀가신 게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예술전당에서 공연하셨거든요. 물론 저는 갔습니다. 어쨌든 제 메인 강의를 정리해보면 외국인의 기신이 없습니다.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노래가 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1년에 40회밖에 안 했지만 요즘 최근 기사를 봤더니 요즘 한 70회 정도 한다고 해요. 70회. 그러니까 2배 정도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신은 연습입니다. 네. 연주에 오면 되게 유명한 연주자들은 만약에 오늘 공연이 있다면 어제쯤 와서 대충 리허설 한번 가볍게 하고 연주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하게 며칠 전에 와서 꼭 그래도 연습 8시간 아닐지라도
대여섯 시간 연습하고 지금도 그런 성실한 모습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뭐 천재가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귀신을 보여준 모습이 너무 성실하게 천재는 피아노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굳이 저분한테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이걸 좀 배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레오 프라시는 정말 40년 가까이 포기하지 않은 직면, 인간 승리 이걸 보여준 거죠. 정말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에서 그렇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나을 때까지 하겠다는 몇 분 계셨는데 정말 40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단가서는 주인공 정말 월남의 동굴 속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연습해서 세계 정상에 선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외국의 귀신은 한국에 올 때마다 순식간에 내집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저 강의를 통해서 귀신을 전하신 분은 관심 있으시면 혹시라도 귀신이 2년 전에 왔기 때문에 또 2, 3년 만에 왔으니까 내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얘기하죠.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실입니다.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서 기신표를 예매하려고 인터넷 예술연당 그거 열어놓고 이제 작업하고 있는데 제 방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 손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손님을 응대했을 거 아닙니까? 한참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딱 들어가보니까 쏠다 매시. 저는 실망하지 않죠. 당연히 믿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역시 쏠다. 그 다음날 역시 없습니다. 계속 놀랍게도 공연 며칠 전에 봐요. 딱 한 자리가 보이고 의가가 추천합니다. 바로 보고 예매해서 성공했습니다. 즉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연 보고 싶은데 못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저렇게 중요한 거는 내 뜻이 있으면 아마 다른 인생과 다른 거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사동 한 시절 퍼져 왔는데 작년에 오셨으니까 모르겠어요. 또 이분도 뭐 1, 2년 오셨으니까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쪽에 발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발레로 꾸미겠습니다. 중국에 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 팔, 두 다리가 정상이 발레리나죠. 근데 이 여자분이 사고로 한쪽 팔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레리나가 팔이 없었어요. 당연히 깊은 좌절에 빠지고 이분도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서 그 딸을 다시 일으켰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 발레리나는 역시 사고로 정상에 있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남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발레를 가르쳐서 같이 공연합니다. 한번 보시죠. 임충식 회장님의 강의 자체도 감동이지만은 강의 내용 중에 포함된 영상들은 더 감동입니다. 한쪽 발을 잃은 발레리나가 또 한쪽 발을 잃은 발레리노를 만나서 둘이서 합작으로 펼쳐내는 이 아름다운 예술. 그야말로 인간 승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어쨌든 제가 모두의 말씀대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강연문화는 인간 승리의 문화예술이 결국 인간 승리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저 회장님 잠깐 나오셔서요. 그 의촉장 임평식 고문이 예전에 강연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자문위원 의촉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문위원도 드리고 강연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약 1시간 20분에 걸친 임축식 회장님의 멋진 강연이 다 끝났습니다. 임 회장님께서는 피아노, 클래식 음악, 미술, 그리고 발레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이 중요한 화두가 꼭 가슴에 안고 정말로 멋진 삶, 아름다운 삶,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개발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하루였습니다. 미처 보내드리지 못한 강의 내용 마저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기신이. 저는 물론 제가 사서고요. 매너를 마시는 물론 돌아가셨던 연수고시. 자, 이때는 이제 두 손이 회복된 거. 피아니스트에게 손은 정말로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오른손이 마비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서 왼손으로만 연주하던 그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활을 거쳐서 드디어 오른손의 감각을 회복하고 양손으로 연주를 합니다. 이런 인간 승리와 같은 이야기들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인의 강사가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 이런 취지로 출발했던 백강포럼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모임입니다. 연회비 20만 원, 매번 3만 원의 회비만 내면은 이러한 강의를 무한대로 들을 수 있는 좋은 포럼입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그런 포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 또한 우리 김충식 회장님의 그 강연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주인공이고 제가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문화를 강연을 시작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결국 이분하고 제가 안 만났다면 아마 이런 자리가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외국 강연을 중소기업 시책으로 하게 했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소기업청 간부했으니까 외국의 강연 요청하면 중소기업 시책,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런 정책을 펼쳐고 있고 이런 걸 도와줍니다. 이분은 음악회를 가서 적어도 강의에 관한 제 인생을 바꾼 거죠. 이 당사자는 1958년 베트남 출생입니다. 하노이 출생입니다. 어머니가 하노이 연대 피아노과 교수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했습니다. 그때 월남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미군들이 하노이 공수를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공수를 하니까 이 가족이 하노이에서 시골에 피아노를 하는 거죠. 시골. 그 시골에서도 중고 피아노로 연습을 어머니한테 했어요. 그것까지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월남 한번 떠올려 보시면 월남에는 정글이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다가 미군들이 그 시골 마을에 호위망을 첩보가 들어오니까 밀림 속으로 이제 피난을 한 거죠. 미군들한테 안 들키냐.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저 월남천을 이렇게 빽빽한 이런 숲으로 저 가족이 피난할 때, 여러분 피난할 때 뭘 가지고 오죠? 당연히 식량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은 놀라운 가족. 물론 식량도 가져갔겠지만 중고 피아노를 끌고 피난한 거죠. 저게 만약 피아노로 가정해 보십시오. 저보다 훨씬 부피가 크잖아요. 피아노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무에 부딪혔다고 긁히기도 했고, 또 그 피아노를 월남의 저 정글 안에, 동굴 속에서 이제 살면서 연습하고, 그 동굴 안에 정리가 없지 않습니까? 횃불, 촛불 켜놓고 연습합니다.
피아노 조율도 제대로 안 했겠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미군들이 밀림 속에도 또 수색자 끊길 수 있잖아요. 그 첩보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연습해야 되겠고 손을 대면 안 되겠죠. 이런 널빤지에다가 크레용으로 건반을 그려놓고 손가락만 연습하죠. 손가락. 그런 악조건에서 연습했던 사람이 1980년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의 우승자입니다. 우승자. 잘 아시다시피 쇼팽 콩쿠르이 세계 3대 분이 가장 오래 있잖아요. 5년만 하면 됩니다. 5년만. 그러니까 참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나이잖아요. 또 쇼팽 곡으로만 다른 일체 방법을 없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성진 군이 당시에 우리 한국인은 최초 2015년도에 우승했잖아요. 한국인 최초 우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수많은 피아니스트 배출한 걸 볼 때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미 쇼팽 곡을 우승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2015년도 우승했을 때 대한민국에 조성진 샌드롬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인데 1980년도 우승자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주 문화의 불모지 출신인 베트남 출신이에요. 그런 악조건에서 물론 동굴 속에 나오자마자 출전한 건 아니고 모스크바 유학은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간을 베트남에서 보냈다. 근데 바로 이 단타손이 한국에 갔는데 제가 처음 연주를 갔는데 이 단타손한테는 또 전문가들이 붙여준 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쇼팽이 가장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또 하나는 쇼팽을 위해서 태어난 피아니스트. 굉장히 영광스러운 면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조동진 씨, 지금 씨라고 되겠죠. 조동진 씨는 한국인 최초의 피아니스트, 콩쿠르 우승자, 2015년도 우승자. 근데 이런 면입니다. 근데 제가 연주회를 갔는데 처음 일부에서는 쇼팽 곡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 드뷔시, 포레. 근데 저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워낙 클래식을 좋아하다 보니 가기 전에 물론 단타를 내가 공부를 하고 왔죠. 이 사람 같은 경우. 들으면서 야 역시 쇼팽 공부를 우승자답게 연주를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감동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뷰 시즌이 끝나고 2부에는 전부 쇼팽 공부, 자기 주점. 근데 이제 목주니까 혼자 연주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래서 저런 별명을 두 가지 별명을 전문가들이 붙여줬구나 이해를 하겠습니다. 즉 1부 연주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2부 쇼팽은 훨씬 더 갑자기 영어의 비교급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전통 종합영어 배울 때 good, better, best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갑자기 비교급이 떠올랐어요. 저래서 쇼팽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 앞에서 지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자문자를 하는 거예요. 임충식 저런 세계적인 연주자도 비교 우위가 있는데 좀 더 잘하는 줄 아닙니다. 너는 너만이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강의의 생각이 옵니다. 강의. 연주에 더 중요한데 정말 생뚱같이 한 번에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강의가 옮겨서 중소기업 시체 강의가 있었잖아요. 또 저한테 그건 말이야 너 말고도 중기층의 동료도 할 수 있고 어디 상사도 할 수 있잖아. 너만이 잘할 수 있는 동료가 또 없는 거죠. 그러지 제가 또 더 주지 않겠어요. 그래 너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 좋아하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뭔가 메시지를 한번 전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딱 그 연주에 맞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바로 시체라고 했죠. 그동안에 중소기업 시체 가던 걸 접어두고 자료도 다운받고 평상시에 제가 스토리텔러를 조합해서 만든 게 연주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중소기업체 근무가 있는데 어디 가서 문화예술 강의가 좀 생뚱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제목이 붙었어요.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내용이 다르도 중소기업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제목만. 그래서 강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뤄가게 한 게 바로 고대, 우리 회장님이 고대 나오셨는데 고대 법과대 교수들 상대로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학교에서 요청 오고는 당연히 중소기업 시책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임교사 그렇죠. 혹시 그거보다는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되냐. 더 좋다는 거죠. 딱 다른 것보다는 더 좋다. 그래서 제1호 강의를 이제 고대 법과대 교수님 상대로 했는데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당연히 문화예술 이야기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강의 끝나니까 그 교수님들이 이제 당연히 강의 잘 들었다고 명함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반응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청장님 저는 뭐 연관을 잡시고 전혀 관심을 안 뒀는데 청장님 강의를 듣고 나서 저도 아내랑 발레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모멘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등등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1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을 흘러서 제가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제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시절에 강의를 했는데 그때 회장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니 이제는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 삶을 바꾸는 문화예술. 이렇게 회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당대단히 대단한 친구들. 자, 1980년 이 친구 58년생이니까 22살 때 연주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